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여러분들 딥러닝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딥러닝, 머신러닝을 하려면 학습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텐서플로우니, 어텐션이니, 뭐, 챗GPT, 벌트,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 작업을 하려면, 벌트나 챗GPT로 개발을 하려면 그 전에 학습 데이터셋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학습 데이터셋이 없으면 버튼이 챗GPT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에 주로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셋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학습 데이터셋이 온갖 종류가 많습니다. 뭐 사진들, 뭐 표들, 뭐 그림들 이렇게 매우 많은데, 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셋을 좀 분류를 해보면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요. 음성 데이터, 이미지, 영상, 수치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에 주로 이제 신문 기사가 가장 그 대규모로 확보하기가 편하거든요. 5년치, 10년치 신문 기사 데이터만 쭉 모으면 수천만 문장, 뭐 수억 문장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 기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문학 작품이거든요. 시, 소설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일상적인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로 가장 많이 구할 수 있는 게 트위터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영화평, 뭐 인스타그램에 댓글 다는 것 등등, 또 뉴스 보고서 댓글 다는 것 등등, 이런 SNS 데이터들이 주로 텍스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음성 데이터가 있는데, 음성 데이터는 여러분들 음성 인식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핸드폰 사용하면서 그래서 음성 인식을 자동으로 하고, 자동차 안에서도 자율 주행하면서도 음성 인식이 돼야 되고, 또 요즘 아파트 내에서도 불 꺼, 불 켜, 뭐 조명을 좀 밝게 해줄래 등등, 이런 음성 인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음성 데이터를 매우 많이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음성 데이터 구축 목적이 뭐냐? 음성 인식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려면 지역별 데이터, 방언, 제주도, 부산, 전라도 이런 사투리 데이터들도 필요하고요.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한글 발음이 또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우 다양한 음성들을 음성 인식기의 성능 개선 목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음성이라는 게 꼭 이렇게 스튜디오라든지 이 잡음이 없는 데서만 발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실내에서 음성 인식을 한다든지, 또는 작업 현장, 공장이라든지 공연장, 뭐 BTS 이런 공연장 등등, 또는 야구장 등 스포츠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소음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이 소음이 매우 큰 환경에서도 음성 인식을 잘 하려면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잡음 데이터, 노이즈 데이터가 일부러 포함된 거, 꽹과리 치고 푹 치고 장구 치는 노래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화하는 이런 등등의 매우 다양한 음성 인식용 데이터들을 구축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음성 인식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인식기를 개발하려면 요 음성이 요 텍스트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학습해서 음성인식기 성능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선 음성을 녹음부터 하고, 야구장에서 뭐 공연장에서 녹음부터 하고, 그 녹음된 걸 가져다가 사람이 텍스트 문장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안면 인식, 예전에는 홍채 인식 있었죠. 문 열고 들어갈 때 요즘 안면 인식으로 어, 현관문이나 대문, 출입문을 어, 들어갈 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 인식부터 시작해서 사물 인식,
예를 들면 재활용품을 분류하기가 자동 분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플라스틱, 뭐 종이 등등 또 캔 중에서도 캔의 종류, 병의 종류 이런 것들을 자동 분류하면 일손이 매우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물인식용, 사물인식용은 방금 예를 들은 재활용품 등 또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구축 목적은 뭐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간판 저기 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가게들의 간판 있잖아요. 그 간판 데이터만 구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간판을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이 뭐죠? 상점은 가게 이름이 무엇인지 또 메뉴판은 무엇인지 핸드폰으로 갖다가 찍기만 하면 바로 인식을 해서 한글로 인식이 되죠. 그다음에 자기네 나라, 뭐 영어든 불어든 독일어든 뭐 자기네 나라로 바로 핸드폰에서 번역해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간판이나 메뉴판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목적이 아무 목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의 편의성 또는 그렇게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를 잘 해줘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구축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영상 데이터인데요. 영상 데이터는 주로 CCTV 데이터가 많습니다. 물론 CCTV 아니라 유튜브 영상들을 구축하기도 하고요. 드라마 영상들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CCTV 데이터를 구축하는 목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음, 저기 우리 이 38선 휴전선 내에 거기에 데이터들을 구축을 해서 어, 저기 북위에서 북한 사람이 넘어오는지 침투를 하는지 또는 곰이나 노루 뭐 이런 토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판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예를 들자면 밤에 새벽에 공원에서 공원에 CCTV들이 있잖아요. 그 CCTV에서 누군가가 이상한 그 범죄 목적의 행동을 하는지 이런 목적으로 공원 데이터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인천공항 등등 제주공항 등등 공항에서 이 마약이라든지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곳에 CCTV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CCTV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구축을 해서 학습 시스템을 만듦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그 미심적인 사람만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공항에선 예를 들어서 CCTV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열댓 개, 2, 30개 있겠죠. 그러면 A, B라고 하는 사람이 공항에 처음에 그 출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어떤 소지품이라든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을 거고요. 이 사람이 1번 CCTV를 지나서 2번, 3번, 4번 CCTV로 이동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 A, B가 뭐 4번 CCTV에서 헤어져서 A는 5번, 6번 쪽으로 가고 B는 7, 8번 쪽으로 가고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의 동선까지도 연계해서 나중에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뭐 A, B 를 제가 특정인을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미 인터폴에서 이 마약 조직의 멤버다 이런 사람이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어. 뭐 A, B 두 사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A, B가 미심적인 그 용의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해서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까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와 별개로 뭐, 아무나 매우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이 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런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예측을 하거나 이상 탐지를 하거나 또는 얼굴을 인식하거나 뭐 감정을 인식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외에도 일반적인 수치 데이터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이미 이제 날씨, 기상 예측 매일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목적으로 이미 연구를 많이 해왔었고, 그거 외에도 최근에 아, 이동인구, 유동인구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각 지하철역마다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낮, 낮에 오후 3시하고 밤 12시하고 새벽 1시 이렇게 유동인구들을 파악을 해서 향후에 예측하거나 무언가 심야 버스를 더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심야 버스를 지금 1시까지 하고 있는데 1시 30분까지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12시 반으로 줄일 것인가 이렇게 이런 유용한 목적으로 학습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너무나 많은 학습 데이터들이 구축되고 있어서 유형별로 몇 가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공통적으로 여기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은 이미 잘 정제돼 있어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그 데이터셋을 보면 데이터셋 구축하는 과정을 보면 맨 먼저 이제 원시 데이터, 뭐 원천 데이터, 뭐 레이블드 데이터 이런 얘기 이걸 구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 특정 도서 책에서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하면 책을 뭐 10권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원시 데이터가 되겠고요. 원천 데이터는 10권의 책을 전부 다 구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책에는 앞에 목차도 있고 맨 뒤에 참고문헌도 있고 한데 그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데이터 그 이제 raw 데이터죠. 이 원천 데이터 원시 데이터는 둘 다 이제 영어로 하면 raw 데이터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 구축 안 할 내용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각 책에서 10분의 1, 10%만 구축하겠다. 그러면 10%만 발췌한 거 요걸 이제 원천 데이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레이블드 데이터는 이 내가 구축 대상의 데이터로부터 이제 어떤 정보를 부착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평 정보, 영화평, 상품평 뭐 이런 평품 정보라고 할 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을 라벨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10만 개를 구축하는데 5만 개는 긍정적인 문장, 대화문, 5만 개는 부정적인 대화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긍정 레이블, 부정 레이블을 부착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얼굴 표정에 대한 감정 데이터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 표정 감정을 크게 이제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기쁨, 슬픔, 행복, 뭐 노여움, 화남 등등 이렇게 6가지, 중립까지 7가지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이미지 얼굴을 사람 얼굴을 감정 분석용으로 구축을 한다면 사람들의 얼굴을 기쁠 때, 화났을 때, 슬플 때 등등의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게 기쁜 사진인지 우울한 사진인지 슬픈 사진인지 등등의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이 라벨링이 된 데이터를 레이블드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양한 사이트에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실 텐데
그 구축이 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샘플 데이터를 꼭 보셔야 됩니다. 뭐 100만 개 데이터면은 이 데이터 한 개 한 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주로 JSON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 .txt 파일이 아니고 또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 .jpg나 png 이런 확장자 파일이 아니고 왜냐면 뭐 이게 그 데이터 구축할 때 원래 텍스트, 이미지, 음성 데이터도 있지만 이 데이터의 그 정보를 같이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성 데이터를 구축했으면 제주도 사람 데이터인지 부산 사람 데이터인지 전라도인지 그리고 10대, 20대, 30대 몇 대 연령이 어떻게 되는 데이터인지 남성인지 여성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음성 데이터 파일, 오디오 파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통일된 포맷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포맷으로 할 거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포맷이 뭐가 있나요? 뭐 HTML, XML 이런 포맷이 있죠. 그런데 HTML, XML보다는 JSON 파일 포맷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렇게 학습하는 사용하는데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JSON 파일 포맷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제 JSON 파일 포맷을 처음 접하신 분은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미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아마존 또는 그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고객들이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구입한 상품 목록, 가격, 개수, 전체 가격 등등 정보가 하루에도 수백만, 수천만 건이 쏟아집니다. 월마트. 그러면 그 월마트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뭐 1년치, 뭐 5년치 그 고객 데이터, 홍길동, 뭐 김철수, A, B, C, D 각각의 데이터,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모이면 이 사람은 어떤 용품을 주로 많이 사는구나 이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마트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각 개개인들이 구입하는 데이터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회사원 직장인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경우에 그 직장 내에서도 매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유용한 경제적인 효과, 비용을 줄이고 또는 예측을 하고 이런 데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kaggle.com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뭐 kagle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공개한 그런 사이트가 되겠고요. 조금 더 줄여야 되나? 아까 네. 이래야지 여기가 보이네. 네. 여기 위에 보시면 데이터셋이 있죠? 데이터셋 클릭해 보시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즘 트렌딩 데이터셋, 요즘 관심이 많은 이런 데이터셋이 앞부분에 몇 개 있네요. 그리고 연습용 데이터들도 몇 가지가 있고요. 네, 우리는 여기서 컴퓨터 사이언스 분류도 돼 있고요. 데이터셋을 전체냐,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냐, 교육용이냐, 뭐 문서 분류 또는 이미지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용이냐, 비전용이냐, NLP용이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이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어서 방금 전에 NLP를 클릭해 봤고요. 그랬더니 네, 이모션 데이터, 얼굴 표정 데이터죠. 네. 그다음에 뱅크 커스터머, 컴플레인, 요즘 은행 고객들이 불평불만이 많나 보네요. 네. 은행 고객들의 컴플레인 데이터도 있고요. 등등 소셜 미디어에서 센티먼트 감정 분석 데이터도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다시 돌아가서 네, 방금 전에 데이터셋에서 이 NLP 데이터를 봤었는데요. 평소에 비전 데이터를 보면 또 이제 비전과 관련된 뭐 매우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하고 리얼 이미지 이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뭐 과일, 프루트 데이터셋, 과일 분류, 여기 사과인지 배인지 바나나인지 과일 분류를 위한 그런 데이터셋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제공되고 있고 다시 여기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나는 센티먼트 데이터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 센티먼트 데이터는 주로 이제 트위터 데이터가 많습니다. 트위터에서 그 감정이 잘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대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생산되는 그 데이터여서 트위터 데이터라든지 또 이제 이 무비 리뷰, 영화평 데이터도 통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검색해서 데이터를 찾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태글 데이터를 소개를 드렸는데 네. 방금 데이터셋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그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경진 대회를 매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컴피티션스를 클릭해 보시면 이 경진 대회를 그 리더보드를 통해서 뭐 순서가 1, 2, 3, 4 등이 제시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 액티브 컴피티션은 현재 진행 중인 컴피티션이겠죠. 상금도 있네요. 20만 불, 6만 불. 네. 이렇게 매우 다양한 컴피티션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 이제 자이언트리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위치 트윗이 무엇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네요. 네. 리얼 디자스터를 예측하는 그런 자연어 처리 경진대회도 있고요. 이렇게 경진대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학습 모델 관련된 정보들도 있고 뭐 파이썬 코드 같은데요. 코드도 있고요. 디스커션도 있고 이 관련해서 코스는 여러분들이 직접 관련된 뭐 기계학습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판다스, 비주얼라이제이션 등등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코스웍 자료들도 있고요. 이렇게 매우 다양한 내용의 데이터셋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저리 돌아가야 되는, 네, 네, 돌아군요. 그래서 kaggle.com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있는 것은 참고로 이 gutenberg.org 이라는 사이트에는 영어 시, 소설 등 영어 문학 작품들이 모여 있는 이런 사이트여서 간단히 소개를 드립니다. 주로 이제 예, 소설 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생성형 GPT, 챗 GPT를 이용해서도 소설을 써보겠다, 시를 써보겠다, 노래 가사를 쓰겠다 이런 수요가 많아서 그러려면 내가 소설을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작성을 하려면 소설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설들이 매우 많이 모여 있는 데이터가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네. 이 영어 소설은 gutenberg.org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이트는 한 7만 원 정도, 7만 원의 프리 이북 전자책 7만 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저작권 프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는 이제 주로 한글 관련된
데이터셋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그 한국어, 한글 관련된 데이터셋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AI 허브 ORKR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국가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구축된 그 데이터들을 공개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2017년부터 이후 현재 작년 올해도 계속 진행 중인 그런 학습 데이터들이 되겠고요. 데이터의 종류들을 보면 여기 윗부분에 쭉 나와 있네요. 한국어 텍스트, 영상 관련된 것들, 동영상, 이미지 관련된 것들, 헬스케어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어서 건강 부분, 노령화 시대에서 독거노인을 돌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 또는 이제 우리가 매일 피트니스에서 뛰고 그 근육 운동 하잖아요. 이런 관련된 건강 관련된 헬스케어 데이터들이 있고요. 교통 물류 부분은 우리 그 도로 또는 철도로 매우 많은 물류를 이동시키고 있는데 쿠팡이라든지 저기 배달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많아서 교통 물류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고요. 재난 안전 환경 부분은 다리가 무너진다든지 또는 산사태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관련된 환경 관련된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있고요. 농축수산도 이제 경제적으로 양식 광어를 양식한다든지 돌돔 이런 양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광어를 치어부터 이렇게 성어라고 해야 되나요? 크게 되어서 판매할 때까지 이 성장 과정이 가장 최적화된 먹이라든지 수온 이런 조건 등등을 위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문화관광은 중요하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교육, 로보틱스 제조, 지식재산, 특허, 법률, 금융, 증권 등등 이렇게 매우 많은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영상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영상 이미지. 네, 여기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내용입니다. 한국어 영상 이미지 헬스케어 등등 쭉 있죠? 금융까지. 여기서 영상 이미지 또는 한국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헬스케어. 데이터 유형을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등등 특정 데이터만 이미지가 더 나을까요? 네. 구축 연도 17년도에 구축한 거, 22년도에 구축한 것을 한 20년도로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조회를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비교적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진단 영상이라든지 네, 사람 동작이라든지 의류를 가상 착용한 이미지라든지 한국의 지방 근육량 등등 이렇게 제가 이미지 동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주로 의료 영상들이 많네요.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 이미지도 있네요. 네, 반려동물 관련된 동물 영상도 있고요. 이렇게 AI 허브에 수백 개, 수천 개, 해마다 수백 개 이상씩 이렇게 구축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천 건 이상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고, 지금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2023년 것도 이제 공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24년에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국내 데이터, 한국어 관련된 데이터를 AI 허브 ORKR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에 이 두 번째 것은 국립국어원에서 모두의 말뭉치라는 제목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KLI, 코리안 고 KR 코퍼스가 되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이제 한국어 관련된 연구소이기 때문에 한국어 관련된 텍스트, 음성 데이터들을 구축해 왔습니다. 신문 기사 말뭉치라든지 국회 회의록이라든지 한국어하고 타 언어, 병렬 말뭉치죠.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이게 이제 외국
한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어서 베트남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도 있고요. 일상 대화 말뭉치가 또 많네요. 일상 대화는 음성 인식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상 대화 음성 말뭉치가 많이 있고요. 물론 전사해서 텍스트 부분만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죠. 맞춤법 교정 관련된 것도 있고 국회 회의록도 있고요. 네, 이렇게 서울말 낭독체도 있네요. 네, 문서 요약 말뭉치도 있고 등등 이렇게 한국어 관련된 음성 텍스트들을 어, 제목이 모두의 말뭉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이제 참고로 네이버 카페의 NLPK인데 제가 연구하면서 대학원생들이 연구하면서 사용할 때 이제 모았던 데이터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NLP 연구자들이 주로 텍스트만 주로 이제 요즘은 수업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 위키피디아 말뭉치가 있고요. 이 위키 말뭉치는 여기 덤프 위키미디아 .org에서 직접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것을 여기 KS 완성형 파일하고 유니코드 두 가지 형태로 음, 올려놨고요. 세종 말뭉치, 한국어 KCC 뉴스 말뭉치, 이건 이제 대규모 그 신문기사 말뭉치를 요즘 워드 임베딩, 딥러닝 관련 필요에 의해서 구축한 것을 공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서 분류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제 고전적인 말뭉치가 되긴 했는데 문서 분류용 말뭉치가 두 개가 있어서 이걸 많이 사용해 왔었고요. 기타 이제 뭐 유사 문서를 판단하기 위한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 유사한 뉴스들을 모아서 이렇게 300여 개, 3, 400개 정도만 모아놓은 말뭉치도 있고요. 특허 1200여 개만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어, 이규태 칼럼만 모아놓은 것도 이건 특정 신문사에서 계속 연재를 했던 칼럼이죠. 네. 네이버 영화평은 여기 github.com에서 NSMC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조금 가공해 놓은 것을 여기 업로드해 놔서 네이버 영화평 관련된 데이터로 뭔가 연구하고 싶을 때 이 데이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데이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베 사이트에 있는 걸 한 100만 개 정도 가져다가 문서 분류용으로 이게 이제 욕설인지 아닌지 이렇게 레이블드 데이터로 구축해 놓은 게 있고요. 또 일베 댓글은 비슷한데 한국 혐오성 표현 데이터는 여기 깃허브에 다른 분이 공개한 걸 사이트에 있고요. 소개한 거고요. 요즘 감정 분석, 뭐 혐오성 데이터나 일베 댓글 데이터도 감정 분석용인데 이 감정 분석 데이터 중에서 영어권에서는 잘 돼 있는데 한국어는 안 돼 있는 이게 구축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국에서 구축하기 힘든. 근데 이제 영어로 구축되어 있는 것을 저기 자동 기계 번역기를 통해서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번역해 놓은 이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거거든요. 이모션 데이터가 6가지. 그 얼굴 표정 6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이모션 데이터하고 또 트리뱅크 형태의 그 감정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한글 우리나라 법령이 있죠. 그게 민법, 형법, 뭐 민사소송법 등등 청소년 관련 법 뭐 이런 것들이 한 70만 문장, 70만 조항 정도 되는데 이쪽 관련된 과제 수행하면서 제가 한국법제연구원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크롤링해서 여러분들이 크롤링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미 한번 크롤링해서 어, 불필요한 그 HTML 태그 제거하고 문장도 한글 텍스트들만 가져온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구축된 한국어 관련된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빅데이터 경진대회 사이트 daycon.io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이 보이실 텐데 메인 화면이 클릭이 됐죠. 네. 이렇게 데이컨 사이트는 뭐냐면 아까 저 AI
에서 우리 국내에서 매우 많은 데이터를 구축했었죠. 그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경진대회하는 사이트입니다. 영어에서 캐글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셋도 오픈하고 거기서 경진대회도 현재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데이터셋은 AI 허브에 매우 많이 구축되어 있고 경진대회를 주로 주관하는 데는 이 데이콘.io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대회가 코드 유사성 판단, 도배 하자질이 이 질의응답이죠. 한글 텍스트로 웹 로그 관련된 거, 뭐 이커머스 고객들을 세분화한다든지 등등 이런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경진 대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무료 학습, 네. 경진 대회에서 제공했던 그 파이썬 코드, 베이스라인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하고 설명 해설서를 제공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고요. 처음 인공지능 학습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첫걸음 학습이라는 파이토치나 딥러닝, 파이썬 등등에 대한 그 교육 사이트도 있고요.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까지 예,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